북한이 재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다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야, 한국군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야. 한국군이 과연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헌비를 탑승한 우크라이나 일개팀이 러시아 참호선을 급습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속도, 팀워크, 과감성, 전문 싸움꾼들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장면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야, 우크라이나군은 왜 이렇게 잘 싸우지? 야, 원래 강했던 것인가? 그러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4년 크림반도 전쟁 이후에 8년간의 치열한 국가적 군대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한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92년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합니다. 당시에 유럽 3위의 군사 강국이었어요. 근데 정치에 의해서 완전히 절단이 납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당시 50만 명의 군병력을 올해까지 25만 명 선으로 줄였고 재래식 무기를 폐기하거나 평화용 장비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2000여 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대통령이 직접 핵무기 폐기를 마쳤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고선 결정적인 게 2014년 2월에 크림반도 전쟁을 맞습니다. 크림반도 전쟁이 뭡니까? 러시아군이 바로 크림반도를 무혈 입성한 것이죠. 이때 참 어이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2만여 명의 그 해군이 있었는데 이 75%가 그대로 러시아군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항복을 하고 러시아군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크림반도 전체가 그대로 러시아한테 넘어간 것이죠. 이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국민적 치욕을 느꼈죠. 국민적 굴욕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 몰락의 주 원인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설픈 평화주의, 또 하나는 안보 무능의 정치, 안보 무능의 정치인. 그 두 개의 키워드가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어설픈 평화주의는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세계에 이제는 대탕트 시대가 왔다 해갖고 유럽 전체가 사실은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해갖고 국방비를 줄이고 뭐 방위산업업체를 해체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군대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소련과 접경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안보에 대해서 너무 일찍 평화주의에 휩싸였던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논란이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안보 무능의 정치인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치는 동쪽에 친러시아 계통의 정치 세력, 서쪽에 폴란드와 유럽의 영향을 받는 서방 쪽 계통의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념적 싸움을 계속하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대통령이 있어요.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친러 성향의 정치인이죠. 결정적으로 크림반도에 주둔했던 러시아 흑해함대를 시설 임대를 원래 그 전 대통령이 2017년에 종결해라. 러시아 흑해함대는 떠나라. 이렇게 결정한 것을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아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2042년까지 계속 주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처럼 안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크림반도 전쟁을 야기시킨 거고 크림반도 전체를 그냥 아무 조항 없이 그냥 러시아에 반납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갖고 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군대를 하여간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군대를 몰락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대통령이죠. 베트로 포렌스코 대통령.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임자입니다. 이 베트로 포렌스코 대통령이 딱 하면서 국민적 치욕과 국민적 굴욕함을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왜 우리는 크림반도 전쟁에 졌는가? 왜 우리는 어이없게 해군 2만 명이 75%가 한 번 싸우지도 않고
러시아군에 항복을 했는가 하는 치열한 리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졌는가? 왜 우리는 이런 치욕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바로 2016년부터 우크라이나 군대를 혁신을 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리부트 혁신이죠. 우크라이나 군대라는 이름만 남겨놓고 완전히 360도, 180도도 아닙니다. 360도 바꾼 것이죠. 베트로 대통령은 첫 번째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끌어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생존과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완전하게 우리 군을 바꾸자 하면 국가의 생존은 앞으로 불가합니다. 기존의 틀과 판을 완전히 바꾸는 리부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국민적 치욕과 굴욕감을 또 러시아로부터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해야 될 게 국민적 두려움이죠. 이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적 두려움이 그 베이스에 깔렸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크림반도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다시 재침할 수 있다. 재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지배된 가운데 혁신을 추진합니다. 혁신의 방법은 소련식 군대에서 서방 군대로 바뀌는 겁니다. 즉 나토 표준에 맞는 새로운 군 현대화 추진을 베트로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또 하나, 젊은 군대를 만들겠다. 싸움 잘하는 간부가 존중받는 그런 군대 문화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 돈바스 내전이 시작되는데 우크라이나 군대의 간부들은 이 돈바스 내전을 겪으면서 전쟁을 경험합니다. 러시아 반군 세력과 8년간의 지리한 전쟁을 하죠. 여기서 정말 싸움 잘하는 군대, 싸움을 어떻게 잘하는 것인가, 싸움 잘하는 간부들이 어떻게 존중받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한국군도 계속적인 혁신을 했죠.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혁신, 새로운 군대를 또 국민이 그렇게 인식하는 혁신을 추진했는가 하는 퀘스천에는 의문점이 있어요.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정말 속 시원히 정말 우리 군이 잘하는구나, 저 북한이 꼼짝 못하겠네, 이런 강력한 응징을 한 것은 한두 번 외에는 기억 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국군이 과연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한국군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야? 한편으로는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안보를 생각하는 그런 정부, 그런 국민이라면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결심하고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징병제, 모병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다 방법은 다 나와 있어. 그 선택의 옵션들은 다 나와 있다. 이것을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우리 앞에는 120만 북한군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상수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군대는 계속 줄어도 소위 말하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한 군대까지 다 채워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현재의 안보 시스템을 안정되게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차원이다 이게야. 미래의 우리 군을 설계하는 그런 방안하고 방법하고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여러 가지 전작권 문제, 그 다음에 초급 간부 문제, 군대에 안 들어오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징병제, 모병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우리 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군을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 것인가. 이게 미래의 군대 혁신이다. 이런 아젠다를 내걸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지 국민은 군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군대의 혁신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 줘야 되는구나. 우리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우리 국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이제는 선택하고 결심할 때다.